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원주교구 모 본당의 수녀님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를 저도 받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의 글은 요즘 형편이 어려워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한다며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녀님이 화장품 외판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구나 생각하며 깜짝 놀라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설명하는 그 다음 문장부터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보세요.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시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또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 최고이지요. 아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로는 용서가 제일이랍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실 거죠.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문하실 주소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천사번지라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문자였습니다. 날마다 이런 화장품을 사용해 보시면 정말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10월 3일 군인주의를 맞아 군정교구장 서상범 주교의 담화와 CPBC 특별 대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상범 주교는 담화에서 코로나19로 군 사목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군 복음화는 포기할 수 없다며 각 교구와 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CPBC와의 특별 대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종교구가 거둔 성과를 설명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모두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도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제54회 군인주일 담화에서 군복음화는 한국교회 청년 선교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슬기로운 종이란 제목의 담화에서 서 주교는 군종교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군복음화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주교는 그동안 교구 홍보국 산하 미디어 제작팀을 꾸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군과 협력해 장병생활관의 IPTV에도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종 신부들이 영성 서적을 소개하는 오디오북 클립, 신부의 책장을 네이버 오디오북에 공개하는 등 스마트폰과 TV 등을 통한 군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지난해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에서 24세 남성 영세자 가운데 약 92%인 2,404명을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시켰습니다. 서주교는 그동안 군종교구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이끌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종교구는 지난해 3,018명의 영세자를 냈는데 이는 2014년 2만 7천 명 가까이 영세시켰던 데에 비해서는 11%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서주교는 이에 대해 군에서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민간 사회보다 더욱 엄격하고 강하게 적용돼 종교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주교는 여전히 군종교구가 한국교회 청년 선교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군인주일에도 군종 신부들을 전국 본당에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군 복음화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주교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희망을 갖는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성모님의 은총을 기원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는 군인주일. 하지만 군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성상 사회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군종교구장에 착저한 서상범 주교 역시 착저한 지 반년이 되도록 군인 신자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당연했을 일이 이제는 간절한 일이 된 겁니다.
아쉬움이 참 많고 네. 병사들을 참 많이 보고 싶은데 지금 뭐 불가항력적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병사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구 재정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교구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인주일 2차 헌금을 걷는 통로가 막힌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주교는 대담에서도 심각한 재정난에 대해 언급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주교는 군중교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0대 초반 남성 영세자들의 90% 이상이 군중교구에서 배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의정부 교구와 예비자 청년 돌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제대한 청년들이 사회의 각 본당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주교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인용하며 군중교구는 신앙을 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군정교구는 심고 또 일반 본당에서는 이것은 물을 줘서 네. 결국 하느님 백성으로 하느님 자녀로 올거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 사목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결코 작지 않은 성과입니다. 군중교구는 비대면 교리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비대면 미사를 봉헌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군인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가된 것도 비대면 사목 정착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서주교는 편안함에 취해 전례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교로서 좀 아쉬움 또 높아심은 이런 시절이 오래되면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하나 네. 이런 좀 걱정도 듭니다. 우리 전례 미사의 그런 가치, 소중함을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는 시대. 서상범 주교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응원하면서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군정 교구민들 침체도 있지만은 또 용기 내시고 또 우리 전 천주교 신자들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좌절하시지 말고 그 어두운 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품어온 신심단체죠. 서울대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올로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빈첸시안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으로도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제주교구가 관광객과 교구민을 위해 봉헌하고 있는 특별한 미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사를 봉헌하는 별별 미사인데요.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서울대교구 빈첸시안들이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빈첸시안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박하게 6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펼쳐온 사랑의 봉사를 격려했습니다.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 큰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빈첸시오 회원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실만 합니다.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 주교는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천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빈첸시오 회원 여러분이 어려운 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꼭 흰옷 입고 날개 달려야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성 빈첸시오 득볼 사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833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됐습니다. 빈첸시오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1961년입니다. 청주교구 교현동 본당에 성 요셉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처음 시작됐고 뒤이어 서울대교구 명동 본당에 명동협의회가 설립됐습니다.
빈첸시안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독거노인의 집을 수리하고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저소득 가정에 김치와 연탄을 나누고 노숙인의 식사도 챙겨왔습니다. 60년 전 명동협의회 회원 5명으로 시작한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회는 현재 130여 개 협의회에서 1,5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빈첸시오회의 활동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감사미사 중에는 올해 4월 한국중도연구재단 카프 성모병원에 설립된 협의회에 인준서가 수여됐습니다. 또 꾸준한 노력과 봉사로 귀감을 보여준 구로 3동 본당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협의회와 해방촌 본당 성가정 협의회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30년 이상 활동한 빈첸시안 3명은 손희송 주교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 아바오로회 김인태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한 모든 것을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출발점을 여는 오늘 소중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늘 그래왔듯이 우리 빈첸시안들은 빈첸시오 성인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애경을 실천하고 이분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회 담당 이재을 신부는 코로나19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볼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과 길을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단계의 나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이럴 때 빈첸시오 활동이 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회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60년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또 CPBC는 연말에 성빈첸시오회 6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잠시 우리 삶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제주의 가을밤. 미사에 앞서 신자들이 잔디밭에 누워 별을 바라봅니다. 자연 속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며 묵상하는 이들의 모습이 경건합니다. 제주교구 성이시돌 삼매소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별을 보며 봉헌하는 특별한 추억을 담는 미사, 일명 별별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별별미사에서는 미사 가운데 3번 별을 보며 묵상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온전히 체험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치유와 축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치유가 필요한 요즘, 별별미사의 의미는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지난 25일 두 번째로 봉헌된 별별미사는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의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문주교는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한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정말 별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내가 드렸던 기도가 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런 추억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문주교는 또 미사를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하느님께 다 의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신 삶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함께 계셔주기를, 또 그걸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활성가 가수 박우곤 씨의 반주 속에 별을 보며 기도하는 이들. 별별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에 감동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이가 제주도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서 미사를 드리게 됐고, 또 이렇게 자연에 같이 있으니까 정말 저절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야외에서 미사를 드리는 기회가 너무 좋았고요. 또
되게 누워서 별 보는 시간도 갖고 풀벌레 소리도 들으면서 이제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코로나 시국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주교구는 관광객과 코로나 상황으로 성당 출입이 어려운 교구민을 위해 당분간 별별 미사를 지속적으로 봉헌할 예정입니다. 우천으로 인해 야외 진행이 힘들 경우에는 성 이시돌 목장 3위일체 대성전에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가을 하늘을 수놓은 별을 바라보며 봉헌하는 미사는 어려워진 신앙생활에 지친 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CPBC 김형준입니다. 최근 혼인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혼 동거인들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목소리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3대가 행복한 조부모 교육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황혼 육아에 허리 휜다는 요즘, 서울의 한 지자체가 황혼 육아 부담 줄이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립니다. 미혼과 비혼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1인 2인 가구의 확산으로 가족의 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8년 만에 약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비혼동거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비혼동거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혼동거 사유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의 이유로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2030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비혼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이상 주저하다가는 신혼집 마련 자체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어 집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 동거 시작의 첫 번째 이유였고, 한편 40대에서 50대 중년층은 형식적인 결혼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결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인식이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률혼 의향에 대해서도 나이대에 따라 응답은 엇갈렸습니다. 향후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청년층에 비해 중년층의 응답은 비교적 낮게 기록됐습니다. 대다수의 비혼 동거인들은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 결혼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과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거를 하기 전이랑 후랑 비교했을 때 데이트 비용이 줄었고,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활 패턴 등에 대해서 파악을 미리 할 수 있게 되어서 결혼 후에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거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주택 청약과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달랐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가족 실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비혼 동거인들은 가족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비혼 동거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혼 동거를 바라보는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비혼 동거를 혼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혼인은 굉장히 큰 책임이 필요한 거고 어떤 희생도 필요한 건데, 그래서 법적인 혼인을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 또 생명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있는데, 비혼 동거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바뀌면 아무런 법적인 책임 없이, 절차 없이 그냥 쉽게 끝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차별은 받지 않아야 하지만 비혼 동거 형태를 똑같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박정우 신부는 비혼 동거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혼인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주변에서 혼인을 가지 못하는 그러면은 장애물이 뭐냐, 그런 걸 제거하고 혼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비온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한다? 저는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신부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비혼 동거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혼인 성사를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당장에 혼인 성사를 먼저 해서 교회법적으로 혼인을 하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살면서 어떤 부부 생활을 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서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생활부터 시작하는 거는 윤리적인 그 자체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신앙인들은 비혼 동거가 아닌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영유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보육시설의 휴원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를 돌보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양육법에 의존한 돌봄 방식으로 조부모와 보호자 간 육아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 것도 교육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만큼 변화한 환경에 걸맞은 보육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 주제는 3대가 행복한 조부모 교육. 지금 조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우고 나서 손자녀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항원유아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여서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걸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진행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차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을 비롯해 영유아 발달 단계별 양육 정보, 효과적인 육아 스트레스 해소법, 손자녀가 좋아하는 노래 배우기 등을 학습했습니다. 2회차는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영양 만점 간식 만들기를 비롯해 자녀, 손자녀와 소통하기 등의 체험 활동으로 꾸며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미 어르신들의 존재 가치에 주목해왔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222항은 노인은 세대 간 연결고리의 본보기이며 가정과 사회 전체 행복의 원칙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아가 가치와 전통을 전달할 수 있고 젊은 세대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생 학교라고 강조합니다. 영등포 육아종합지원센터 박봉매 센터장은 현 시대에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던가 역할이라던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대화법이라던가 또 손자녀들이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부모님들이 배워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박 센터장은 조부모들의 체력의 한계나 시대적 차이에서 오는 간극들을 좁혀주고 줄여주는 역할을 우리 사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대를 아우르는데 지자체도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사목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3년째 환경 보존과 개발의 가치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로 둘러싸인 오솔길, 바로 제주 비자림로인데요. 제주도는 2018년부터 비자림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자림로 확장은 생태 환경 파괴는 물론 그 확장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주 동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비자림로. 10m는 좋게 넘는 나무들이 둘러싼 2차선 도로는 아름다운 경치 덕에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명소입니다. 그런 비자림로 한켠은 나무들이 베어나간 채로 텅 비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때문입니다. 차량이 많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구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사업의 이유였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의 골자는 이곳 비자림로 2.9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숲 훼손 논란이 일고 비자림로 인근에서 멸종위기 종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특히 비자림로에 서식하는 팔색조와 애기뿔 쇠똥구리 등 환경에 취약한 멸종위기 종들은 공사가 재개되면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환경적 측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240억 원이 투입되는 비자림로 확장 사업은 공사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제주녹색당 김순애 사무처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도로 확장 전후 단축 시간이 30초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장 효과가 없는 도로를 무리해서 확장하려는 이유를 환경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포석을 깔기 위해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제2공항 예정부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비자림로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진입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 차량들을 진입하기 위해서도 이거를 다 4차선으로 확장을 해놔야 작업들을 들어가기가 수월하니까 저희는 그런 포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사업을 조속히 속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엔 환경단체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 황태종 신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결의안에 제주도 의회의 과반이 넘는 26명의 의원들이 같이 서명을 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황 신부는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을 찬미하고 보존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9km의 짧은 비자림로이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자연 그 자체로서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제주도의 경제적인 가치는 떨어지고 잘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섬이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대로 잘 보존되고 또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는 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자로 세상을 읽어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점자 표기가 없는 물건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 제품명과 유통기한의 점자 표기를 의무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원하는 음료나 과자를 사는 것조차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캔 음료들. 하지만 각기 다른 맥주와 탄산, 혼합 음료입니다. 눈을 가리고 각기 다른 제품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음료를 고를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점자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캔 음료엔 점자가 있지만 제품명이 아니라 음료나 탄산, 맥주 등으로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이 점자 표기된 제품은 단 한 개뿐입니다. 해외 브랜드 캔맥주는 아예 맥주라는 점자 표기조차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저 혼자 스스로 고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사실 음료라고 써 있는 게 이게 무슨 음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이제 구분하기는 쉽진 않고요. 제품명뿐 아니라 원재료명과 주의사항,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도 점자로 표기돼 있지 않아 오용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많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다른 식품군 제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자와 컵라면에도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자나 컵라면 또한 비슷한 외형으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제품을 고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불편함에 적극 공감한 국내 한 식품회사는 점자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컵라면 먹방 영상을 본 소비자들을 직접 이 식품회사에 점자 컵라면 출시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간편함의 대명사인 컵라면이 누군가에게는 결코 편하지 않은 음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컵라면 앞부분에 제품명 점자를 삽입하여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점자 표기 도입 외에도 용기 내부에 있던 라면 물선을 외부에도 표시해 시각장애인들이 물선을 만질 수 있도록 용기컵도 개선했습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은 최근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등의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 표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원하는 제품을 직접 고르고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을 이들이 많다며 사회적으로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안 발의 이후 자발적으로 제품 점자 표기를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의약품 등에 대해서 점자 표시가 법제화된 만큼 이런 사회적 공감 그리고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또 장애인 소비자가 더 이상 불편 없이 식품을 구매하시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수는 25만 2천 명.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절실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남북분단의 상징인 DMZ, 즉 비무장지대에서 국내외 예술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감상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전시회 주제는 경계 없는 DMZ, 그 아름다운 평화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가톨릭 문화계 소식은 대한민국 홍보 영상에 담긴 교회 시설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우리나라 홍보 영상에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포함됐는데요. 종교적 장소를 넘어 역사적 장소로 떠오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 있는 남북 출입국 사무소. 출입국 사무소 간판 앞에 우린 그간 리듬이 통 맞지 않았어요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모호하게 들리는 이 문구는 북한 출신 백남용 작가가 쓴 소설 벗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관객들은 건물에 설치된 문구를 보며 그동안 엇갈려온 남북 관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작품인 이문순 작가의 고야입니다. 옛날 밤이라는 뜻의 고야는 남북 접경 지역인 파주시 장단면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작품은 주민들의 증오를 비롯해 분단이 가져온 대립과 긴장,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깥 양반은 하는 얘기가 매일 나를 붙들지만 않으면 내가 걸어서 가도 3시간이면 집에 가는데 어떤 때는 뭐 하루만 가면 가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가 주최한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개관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입니다. 전시는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유니마루를 비롯해 도라산역과 파주철거 감시초소,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 국립통일교육원 등 5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엔 통일과 평화, 생태와 보존, 연결과 연대, 교류 확장의 의미를 담은 작품 34점이 출품됐습니다. 전시 총감독을 맡은 정현심 교수는 예술을 통해 아픈 기억을 추모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상징이었던 한국의 DMZ의 평화지대, 생태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추모하고 예술이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 공동체를 기획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갈등의 공간이었던 비무장지대가 평화, 통일,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했습니다. 금단의 공간이었던 DMZ는 예술과 문화, 생태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남과 북의 여러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서로 영감을 얻고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플랫폼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전시장에 한해 소규모 방문 관람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힙합 가수가 비트에 맞춰 랩을 열창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모델들은 멋진 워킹을 선보입니다. 한편의 뮤직비디오 같은 이 영상은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2 캠페인 영상입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국내 도시 6곳이 특색 있게 표현됐는데 사랑가와 뱃노래, 세타령 등 전통 민요의 후렴구가 힙합과 어우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전국 주요 명소의 전통미와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비추는데 이 가운데엔 천주교의 역사적 장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서소문방내거리 순교성지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소개한 사랑가 편에서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이 조명됐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이미 인터넷과 SNS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역사적 공간의 예술성을 인정받으면서 2019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곳에도 꼽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을 통해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이 나오는 서울편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으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적 장소를 넘어 우리나라의 명소로 떠오른 서소문방내거리 순교성지. 한국은 물론 천주교 역사를 톡톡히 알리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가톨릭 찬양 사도들의 축제죠. 지난 25일 공모를 마친 제20회 CPBC 창작 생활 성가제가 오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성가제에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지난해 참가자들과 함께합니다. CPBC 창작 생활 성가제를 안내해드립니다. 제20회 CPBC 창작 생활 성가제가 다음 달 8일 오후 6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열리지 못한 지난해 참가자들과 함께합니다. 이에 따라 모두 8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대전교구 아나빔, 서울대교구 동이써니, 교구연합 주님의 노래, 대구예수성심시녀회 잔꽃송이 팀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경험한 일상의 소중함과 만남, 아픔과 반성, 또 기도 안에서의 기쁨을 주제로 다양한 성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창작 생활 성가제 실황은 CPBC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CPBC는 생활 성가 창작과 보급을 격려하고 찬양 사도들의 활동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부터 창작 생활 성가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CPBC 창작 생활 성가제가 발굴한 생활 성가와 찬양 사도들은 노래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본당내 여러 신심단체 모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립 100주년을 맞은 레지오 마리아 역시 그러합니다. 레지오는 많은 교우분들이 기도와 봉사를 통해 신앙을 키워온 대표적인 신심단체입니다. 그런데 레지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단원 기간을 거치고 정식 단원이 될 때 단원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활동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처럼 레지오 단원의 선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다짐을 담는 말이 선서라면 국가나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다짐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선언은 국가나 단체가 자기의 방침이나 주장, 의견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공표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지난 9월 21일 제76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한반도 종전 선언을 언급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의 종전 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종전 선언 이후 일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에 굴복하려는 시도다.
이런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전선언과 종전협정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입구이고 그렇게 시작한 대화에 이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난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의 종착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그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대화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적으로 내보이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중단되었을 뿐 국제법상 우리는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후년인 2023년이면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내지 못한 전쟁 안에서 불신과 미움을 강요받았습니다. 증오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은 이제 70년이면 충분합니다. 개인적 선서이든 국가의 선언이든 공적인 약속은 분명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뱉은 말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논은 70년이면 이제 변할 때도 됐습니다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길 응원하며 대화의 힘을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